날마다 드나들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런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 이후에 계속 핸드폰에 111을 찍어가지고 한 손에 들고 호신용품 손에 들고 입에 호루라기 물고 그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음악 강사로 일하고 있는 유리 씨의 일상이 무너진 건 지난 3월 2일 밤.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봤을 때 어떤 남성분이 이렇게 제 차 조수석 문 쪽에 바닥 붙어서 서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죠. 처음엔 옆에 차량의 운전자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답니다. 그런데 유리 씨의 인기척을 느낀 걸까 남자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그가 머물고 간 자리에서 유리 씨는 뭔가 수상한 걸 발견했답니다. 쪽으로 지나가면서 딱 봤더니 조수석 문에 그런 게 묻어져 있었던 거예요. 차량 조수석 쪽에서 발견된 의문의 액체. 순간 유리 씨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답니다. 괜한 사람 오해하면 안 되니까 사진 찍고 차 타서 일단 문 잠그고 친구들한테 막 사진을 보냈어요. 내 친구들이 다 그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액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렸더니 의견이 분분해 불안만 더 커졌다는데요. 이거는 진짜 신고를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무서운데 신고를 안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신고했죠. 유리 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체액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채취해 갔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DNA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구대에서 강력팀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차량 조수석 손잡이에 묻어 있었던 액체가 남성의 체액으로 확인된 겁니다. 우린 당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그날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 남자가 유리 씨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오더니 차량에 몸을 밀착시킵니다. 누군가의 인기척에 고개를 들더니 바지춤을 정리하며 자리를 떠나는데요. 유리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는 화면 속 남자는 대체 무슨 이유로 그녀의 차량을 노린 걸까? 사실 내 차가 그런 색이고 너무 여성차로 특정되니까 그냥 여성 차량 노리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그거를 본 적이 있었어요. 차를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차 밑에다 손 넣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착증의 한 종류로 자동차, 오토바이 같은 기계에 성욕을 느낀다는 메카노필리아 증후군. 지난해 국내에서도 분홍색 차량에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인 집에 놀러 갔다가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 내려왔는데 딱 봐도 누가 봐도 여성차로 보이는 차가 보이길래 갑자기 그 기분이 올라와서 그런 짓을 벌였다. 근데 난 원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 소심한 성격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거기 다시는 갈 일 없다고 했으니까 안심하셔도 된다. 그러면은 저 그럼 신변보호 요청하는 거 철회해도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경찰분이 예, 알겠습니다. 바로 철회해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수사를 끝낸 줄 알았던 경찰이 유리 씨가 사는 아파트를 계속 찾아왔다는 겁니다. CCTV만 이것만 2시간 봤나? 계속 두 번 나가보던데. 사건이 발생하고 약 3주가 지났을 무렵 유리 씨는 기사를 통해 경찰이 재차 방문했던 이유를 알게 됐답니다. 놀랍게도 남자는 외부인이 아닌 유리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는데요.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못 드린 부분으로. 시장님이 저한테 제가 분명히 여쭤봤을 때 여기 이웃주민 아니죠? 라고 여쭤봤을 때 예 하셨고 여기 주민 아니죠? 했을 때 예 하셔가지고 지금 주민 아직 처음이었는데 지금. 그래서 주민하고 또 철회해주지 알겠다고 하셨잖아요. 주민 달라고 하셨어야죠. 그걸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시냐고요. 사실을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리 씨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게 어떻게든 저희들은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그런 의미예요. 자의 얼굴이라도 보여주잖아요. 조심할 거 아니냐고요. 저희들이 그건 좀.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12월 달 9일이라고요. 당황하게 됐어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렸지. 자기가 먼저 스토킹했다고 이렇게 자백을 하던가요? 아니 저희들 낯설한 거죠. 남자가 유리 씨를 스토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건데요. 아파트 CCTV를 확인한 결과
유리 씨를 몰래 지켜보고 행적을 파악하는 등 스토킹을 한 정황이 포착됐던 겁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의 20대가 여기 아파트에 그 사람도 되게 오래 살았더라고요. 머릿속이 쎄해지고 손이 막 덜덜 떨리고 진짜 집 밖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스토킹을 받는다고 느껴본 적은 전혀 없었어요. 이상한 사람한테 연락 오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제가 인지할 수 없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지금 사실 더 소름 끼치죠. 그제야 부랴부랴 남자의 접근 금지 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는 유리 씨. 이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됐다는 남자의 신상은 29살 문 씨였습니다. 우린 문 씨의 SNS를 통해 그의 일터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됐는데요. 여기 혹시 직원분 중에 계세요? 네, 어디서 저는 SBS PD예요. 걔가 지각한 적 한 번도 없고 정말 성격이 밝고 장난 많이 치고 딴 데 가서 나쁜 말 안 하고 나쁜 짓은 안 해요. 그럼 그분 저희가 만나볼 수 있어요? 없죠. 주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스토킹 자체가 잘못됐지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내가 억울할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문 씨가 가정사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원래 이제 얘가 부모님이랑 살다가 에서 만나가지고 애 생기면서 그 여자네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야쟤 지금 딴 남자랑 있다고 전화 오고 얘가 뭔가 정신 나가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맨날 밤까지 혼자 애 보고 그냥 잠 못 자고. 알고 보니 문 씨는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현재 아내와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데요. 그의 배경을 알고 나니 범행 동기가 더 궁금해집니다. 우린 유치장에 수감 중인 문 씨에게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안 한대요? 만남을 거부했는데요. 혹시 그의 가까운 지인은 사건의 내막에 대해 알고 있을까? 애도 키우시고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솔직히 전 처음에 딥페이크인 줄 알았어요. 믿질 않았거든요. 우리가 만난 그의 친구들 역시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의 진짜 얼굴은 대체 뭘까? 그런데 그가 최근까지 활동했다는 동호회 회원들은 조금 다른 얘기를 꺼냅니다. 뒤풀이 같은 거 그리고 숙취 해소제를 잡아준다. 그럼 특정 몇몇에게만 그렇죠. 근데 그 특정이 다 여자였다는. 몽탱 같은 이제 방송을 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누르고 나가 댓글 단 것도 좀 보이고 그래서 밝힌다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럼 댓글 단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뭐 도움 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방송 이제 하는 행위들을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성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답니다. 성인 컨텐츠에 그가 노골적인 댓글을 자주 남긴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충격적인 건 차액 테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달 중순에도 계속 댓글을 달았답니다. 그리고 문 씨에 대해선 그의 전 아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 말하는데요. 그 전 부인이라는 사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옛날 얘기를 어쩌다가 하게 되면 되게 억울해했고 어쨌든 본인이 힘들어서 그 애를 놓고 나온 거니까 되게 힘들어해요. 더 이상 문 씨와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그의 전 아내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우리와의 만남에 응했습니다. 임신 중에 가져 사자는 그런 남자가 어딨어요, 사실 세상에. 자기 아이가 더 소중한 거 아니냐고요. 제가 느끼기엔 심했죠, 저한테는. 차에서도 자기 막 꺼내려고도 하고 그랬던 걸 제가 좀 말리는 것도 있었었고, 만난 여성분과 핸드폰으로 된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저한테 들킨 게 여러 번이었고 없지 않았어요. 변태 짓이. 저한테도 했던 행위도 있고 하니까 그냥 좀 딱 잡아봤을 때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애였다. 평범한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아니었답니다. 문 씨의 비뚤어진 성적 욕망에 도저히 결혼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었다는데요. 그리고 아내와 헤어진 뒤 1년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유리 씨를 상대로 스토킹을 일삼고 차액 테러까지 벌인 문 씨. 전문가는 문 씨에 대해 성도착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성적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여성들이 막 놀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이제 우울감을 느끼는 건데 충동적인 그런 그 욕구를 이런 그 변태적 방법으로 실행을 하는 것은 일종의
자신의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강박신경증 일종이다. 자신의 차액을 이용해 타인의 물건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그동안 빈번하게 있었는데요. 문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정액 테러 사건이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2020년도에 그 여성의 여러 물품에 자기의 정액을 묻혀놓은 남성에게 2년 6개월형 선고됐고, 더 중요한 거는 성범죄자로 평생 등록했어요. 평생 성범죄자라는 것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앞으로 체액 테러 범죄를 명확히 성범죄로 인식하고 성범죄로 기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지난 2021년 물건에 대한 차액 테러도 성폭력 범죄로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 하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재물 손괴 그 이상이라는데요. 지하주차장 내려올 때마다 진짜 미치겠어요.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땐 진짜 너무 무섭죠. 덜덜 떨리고 진짜 집 밖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제가 이사 가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이사 가지 않는 이상 계속 같은 아파트에 살 테고 왔다 갔다 하면 한두 번씩은 마주칠 텐데 계속 불안하겠죠. 그저 장난으로 혹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그가 벌인 차액 테러는 단순한 재물 손괴가 아니라 피해자에겐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잔인한 폭력 행위입니다.